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이번에는 레알 마드리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마요르카전에서 0대1로 충격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시종 1간 마요르카를 괴롭혔지만 나초의 자책골로 결국은 패배를 당했는데요. 비아레알에게 패배당하고 마요르카에게 패배를 당하면서 월드컵 이후에 벌써 2번이나 패배를 당했습니다. 전반기 라요 바이에카노전까지 포함을 한다면 올 시즌 리그에서 3패를 기록하고 있죠. 문제는 뭐냐면 라이벌인 바르셀로나는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르셀로나하고 승점차가 현재 8점까지 벌어졌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위기냐? 위기가 맞습니다. 그러면 그 위기의 원인은 뭘까요? 지금부터 저랑 함께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고! 레알 마드리드가 왜 위기인가? 마요르카 원정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위기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다 할지라도 마요르카 원정에서의 충격 패배는 상당히 뼈아프고요. 또 한 가지는 레알 마드리드가 월드컵 이후에 부상 선수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100%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일단 마요르카전부터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요르카전에서 이 다니 로드리게스가 전반 13분에 크로스를 올리고 그리고 무리키가 헤더를 하려고 했는데 뒤쪽에서 방해 동작을 하던 나초 머리 맞고 골로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자책골로서 선제골을 허용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후에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은 말 그대로 불을 뿜습니다. 하지만은 슈팅이 20개인데 유효 슈팅은 1개에 불과했어요. 그 정도로 공격에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물론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경기입니다. 주중에 리그 경기 치르고 나서 주말 경기를 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 경기는 낮 경기였어요. 여러모로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선수 개개인의 플레이에서 나옵니다. 비니시우스 같은 경우에도 기대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플레이를 했지만 그래도 비니시우스는 날카로운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흔들어 놓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최전방에 배치된 호드리고가 제 역할을 못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었던 아센시오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킥을 놓치면서 결국 패배의 주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경기가 됐다는 얘기죠. 물론 이 경기는 비니시우스와 마페오의 대결, 정말 피 튀기는 대결이었었는데요. 마페오가 수비를 너무나 잘해줬기 때문에 마요르카 입장에서도 5-4-1 바탕으로 한 역습 위주의 축구가 효과를 발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경기죠.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벤제마가 부상이고 밀리탕이 부상인 상황에서 최전방에서의 화력을 높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모로 레알 마드리드가 경기는 압도했지만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레알 마드리드는 강팀에 강해요. 워낙에 빠르게 전환하고 빠르게 전환한 가운데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약팀에 약간 약한 면모가 있거든요. 이거는 수비 라인을 다 갖추고 수비 라인을 내린 팀을 상대로 쉽게 얘기해서 골대 앞쪽에 버스 2대를 세운 팀을 상대로는 결정력을 보여주는데 조금씩 어려움이 따른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벤제마의 빈자리는 매우 크게 느껴진 경기였습니다. 자, 이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패배를 했지만은 같은 라운드에서 바르셀로나는 세비야에게 3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피냐가 한 골 1개의 도움, 조르디 알바가 한 골 1개의 도움. 그러면서 바르셀로나는 경기력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2위 레알 마드리드와 1위 바르셀로나의 승점차는 8점으로 벌어지게 됐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월드컵 이후의 성적이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공식 10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셀로나가 리그로 한정 짓다면은 리그에서 월드컵 이후에 6경기 치렀는데 카탈루냐 더비에서 무승부를 거두고 5연승을 달렸어요. 그 정도로 리그에서도 기세가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리그 6경기에서 3승 1무 2패를 기록했단 말이죠. 비아레알전 패배도 뼈아프고 마요르카전 패배도 뼈아픕니다. 사실 이제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발렌시아하고의 경기, 이 스페르코파 때문에 연기됐었던 라리가 17라운드 경기를 주중에 펼쳤었는데요. 그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듯 보였습니다. 그 경기에서 아센시오가 엄청난 골을 넣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센시오나 세바요스나 이런 선수들이 후반기에 기회를 잡으면서 제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요. 하지만은 결국 마요르카에게 0대1로 패배하면서 흐름 자체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흐름이 나빠졌을까요? 왜 이렇게 레알 마드리드가 고전할까요? 지난 시즌 한번 돌아보죠. 레알 마드리드는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최전방에 벤제마가 미쳐 날뛰었죠. 리그에서만 27골을 넣으면서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터졌습니다. 비니시우스는 좌측과 최전방에서 돌격대장 역할과 그리고 해결사 역할을 너무나 잘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라리가 챔피언이 될 수 있었고 챔피언스리그 챔피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이 좋지 못하다는 거죠. 자, 원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 원인만 하나씩 뽑아볼까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왜 지금 흔들리고 있는가? 레알 마드리드가 왜 지금 다소 주춤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레알 마드리드의 현 상황에 대해서 야 이거 한 경기 정도 패배할 수 있다. 그리고 리그에서 3패다.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라이벌인 바르셀로나가 달아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승리 횟수를 계속해서 늘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흔들리는 원인을 찾아보면 후반기에 더 고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첫 번째 이유는 레알 마드리드의 스쿼드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얇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하면 두터운 스쿼드를 자랑하는 팀이지만 페레스 회장이 언제부턴가 여름부터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지난 여름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여름에 추아메니 영입하는데 큰 돈을 쓰긴 했지만은 추아메니와 리디거 영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겨울 이적 시장에서도 영입이 없습니다. 결국은 레알 마드리드는 스쿼드가 굉장히 얇아진 상태거든요. 문제는 여기서 에당 하자르를 비롯해서 적지 않은 선수들이 전력 외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여기에 안첼로티 감독은 B팀에서 선수를 끌어올려서 어느 정도 스쿼드를 채워넣고 그리고 B팀 선수들에게도 기회를 주면서 새로운 선수를 발굴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거의 없어요. 이건 안첼로티 감독에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사실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오브라도르라든가 마리오 마르틴 또는 아리바스 그리고 비니시우스 토비아스 이런 젊은 선수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유스팀이 정말 단단한 팀이에요. 그래서 좋은 선수들을 대거 배출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바르셀로나 라마시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라마시아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은 레알 마드리드 유스팀도 그게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첼로티 감독이 B팀에서 유망주들을 끌어올리지 않은 상황이니까 결국 기존 멤버들로 가야 되는데 경기 일정은 빡빡하니까 기존 멤버들 체력적인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결국 이제 스쿼드를 늘리지 못한 것이 후반기에 레알 마드리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레알 마드리드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잇몸이 이와 못지 않죠. 카마빙가가 레프트백으로 너무 잘해주고 세바요스가 어느 순간 너무 잘해주는 그런 모습도 나오거든요. 문제는 기존 선수들도 아쉬운 부분에서는 새로운 선수를 영입해서 메웠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 뭐 벤제마의 백업 문제 또는 이제 라이트백 문제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발목을 잡고 있고 이건 이제 스쿼드가 얇은 거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의 부상과 부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부상이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기존의 스쿼드가 유지된다면 부상이 없다면 지금도 제 역할을 하면서 상대를 압도하는 힘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알라바, 바스케스, 맨디, 아자르, 추아메니 이런 선수들이 부상이었고 추아메니하고 알라바가 부상해서 돌아오니까 벤제마와 밀리탕이 또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요르카전 경기 전에 워밍업 과정에서 쿠르투아가 또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저는 예상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까지 소화를 했기 때문에 경기 수가 정말 많았단 말이죠. 그리고 올 시즌 같은 경우에도 UEFA 슈퍼컵부터 경기를 치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경기 수가 정말 많아요. 거기다가 대다수 선수들은 또 월드컵에 갔다 돌아왔고요. 그럼 선수들은 체력적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 가운데 계속해서 출전한다면 당연히 부상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스쿼드가 얇다는 것 자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 보니 지금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벤제마의 부상은 너무 아쉬워요. 벤제마가 지난 시즌 리그에서 27골을 넣으면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했고 올 시즌 같은 경우에도 리그에서 12경기 출전하면서 9골을 넣었거든요. 출전하면
골을 넣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부상이 너무 많습니다. 부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리그에서도 12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하게 된 거죠. 이런 부분에서 벤제마의 백업 문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메우지 못한 것도 아쉬움이 크다는 거죠. 제가 마치 올 것이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벤제마가 자기관리가 굉장히 좋은 스트라이커니까 벤제마 입장에서도 몸 상태만 계속 유지해준다면 뭐 후반기 힘을 발휘하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벤제마 얘기를 했으니까 벤제마가 없을 때도 파괴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요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강팀에 매우 강합니다. 근데 약팀에는 약간 주춤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건 최근 몇 시즌 동안 반복된 일이에요. 결국 이제 호날두가 떠나고 나서 벤제마가 해결사 역할을 하고 벤제마가 해결사 역할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라리가에서도 우승을 차지하고 벤제마도 득점왕을 차지했던 거죠. 그런데 벤제마 백업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벤제마가 부상일 땐 어떡할 것이냐. 벤제마가 부상이 아니라면은 벤제마 비니시우스 강력한 원투 펀치가 있죠. 그런데 벤제마가 없다면 그것을 누군가가 메워줘야 되잖아요. 아자르로 메우려고 했는데 아자르가 안 됐죠. 네, 아자르는 해결을 해야죠. 자, 그리고 호드리구를 제로톱으로 썼는데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호드리구가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복이 있어요. 가끔씩 원더골을 넣으면서 구세주 역할을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매 경기 잘하고 있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여기에 비니시우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올 시즌 내내 잘하고는 있지만 상대가 비니시우스를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니시우스가 지난 시즌보다는 공격 포인트가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22골, 20개의 도움을 하면서 시즌 전체적으로 놀라운 파괴력을 보여줬지만 올 시즌 현재 공식 30경기 소화하는 동안 13골, 6개의 도움이니까 아쉬움이 조금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호드리고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비니시우스에 대한 경계심은 높아졌고 그리고 벤제마가 부상이라면 당연히 레알 마드리드는 파괴력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거죠. 전반기에는 발베르데가 해결사 역할을 하는 장면도 있었어요. 근데 발베르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은 전반기만큼의 활약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지금도 발베르데는 1인분 이상을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반기는 진짜 2인분, 3인분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전반기에 비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발베르데 입장에서도 지난 마요르카전에 뭐 이강인에게 태클 들어가는 장면 이런 거 말고 벤치에 있을 때 경기가 안 풀린다는 그런 제스처를 보여줬잖아요. 의자를 땅 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만큼 경기가 좀 안 풀리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자, 레알 마드리드는 스쿼드가 얇고 부상이 따르고 있고 그 가운데서 결국 그 여파로 공격 쪽에서 파괴력이 2% 정도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측면 수비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측면 수비 얘기해야 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올 시즌 시작할 때부터 측면 수비 문제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특히 오른쪽에 오드리오 솔라를 믿을 수 없다. 그러면은 카르바알과 바스케스로 가느냐? 근데 카르바알도 예전만큼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면 수비수 영입은 없었단 말이에요. 리디거 영입하면서 측면에 갖다 썼죠. 나초도 측면에 갖다 쓰고 있죠. 알라와도 상황에 따라서는 왼쪽 측면에 쓰고 있습니다만 오른쪽 측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르랑 멘데를 믿어야 되느냐? 저는 지금 카마빙가가 레프트백으로 나오는데 맨디보다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카마빙가가 원래 포지션이 레프트백이 아니라 중앙 미드필더니까 공격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직선적으로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은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마요르카전에서 카마빙가를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로 돌려놓고 데이비드 알라바를 투입해서 알라바가 돌아 들어가게끔 만드는 장면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디가 잘해주고 카르바알이 잘해주면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좌우 측면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거죠.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는 영입으로서 해결을 했어야 되는 장면이에요. 다시 생각해도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이제 페레스 회장 입장에서는 원기옥을 모아서 한 푼, 두 푼, 세 푼 모아서 거금을 만든 다음에 다음 여름에는 뭐 주드 벨링엄 노려보고 그 다음 여름에는 홀란드 노려보고 뭐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측면 수비는 보강해야 됩니다. 뭐 나초라든가 리디거라든가 알라바라든가 모두 측면에서 뛸 수는 있지만 역시 이제 전형적인 풀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크죠. 레알 마드리드 얘기할 때 바르셀로나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바르셀로나의 오른쪽 풀백에 쿤데라든가 아라우오 나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오른쪽 측면 공격에서의 기여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레알 마드리드도 마찬가지예요. 리디거라든가 나초가 측면에 나왔을 때 수비적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공격 쪽의 기여도 그거는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한번 돌아보세요. 레알 마드리드의 측면엔 누가 있었습니까? 호베르토 카를로스, 사이가도, 마르셀로, 카르발, 정말 엄청난 풀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이 부분이 좀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에 흔들리고 있는 원인은 결국 이적 시장부터 소극적으로 임했고, 그리고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 이루어지면서 최전방의 화력이 2% 정도 떨어진 듯 보이고, 여기에 측면 수비는 여전히 문제다. 요 얘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월드컵 이후에 발베르데라든가 모드리치의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그렇고,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조금 더 많은 골을 넣을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좀 아쉬움이 남죠. 문제는 뭐냐면 일정이 미쳤다는 겁니다. 여기다 알하울리 붙은 다음에 뭐 결승전에서는 플라멩고랑 붙을 가능성이 있지만, 역시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타팀들이 치르지 않는 두 경기를 치른다는 점,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16강전도 치러야 됩니다. 물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부진한 리버풀이긴 하지만 또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몰라요.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리버풀전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닦아놓고 얘기해서 리버풀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프리미어리그에서 4위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한번 챔피언스리그 우승해보자. 그래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노려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도 리버풀전이 쉽진 않다. 그런데 코파델레이 4강에서 바르셀로나를 만납니다.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야. 레알 마드리드 숨이 턱턱 막힐 겁니다. 지금 주축 선수들 부상인 가운데 선수들이 지치고 있는데, 여기에 일정은 진짜 살인적인 일정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2월 중순부터 일정을 한번 보자면 오사수나, 리버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베티스. 어디서 쉬어야 돼? 숨을 쉴 수가 없어. 전력 질주해야 됩니다. 너 숨 좀 쉬면서 뛰고 싶은데 숨을 쉴 틈이 없어.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그만큼 일정도 어렵고 상황도 안 좋다. 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뭐 차비 감독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현재 스페인 챔피언은 레알 마드리드, 현재 유럽 챔피언은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가 올 시즌도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동의를 합니다만, 승점차가 8점 차면은 지금부터 레알 마드리드는 리그에도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바르셀로나의 기세가 정말 대단하거든요. 최근 15경기에서 14승 1무, 최근 리그에서 11경기 치른 동안 10승 1무, 최근 공식 경기 10연승. 물론 이제 수페르코파 베티스전은 승부차기 승리이긴 하지만 공식 경기 10연승이라는 거는 그만큼 기세가 대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는 숨을 쉬지 않고 뛰어야 된다. 미친 듯이 뛰어야 된다. 추격해야 된다. 앞에 저만큼 달아나고 있다.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코파델레에서 바르셀로나를 만나는 게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엘 클라시코에서 바르셀로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바르셀로나의 흐름을 나쁘게 만든다면 레알 마드리드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첼로티 감독이 B팀에서 선수들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로테이션을 좀 돌려줘야 됩니다. 선수들 관리를 좀 해줘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정이 살인적인 일정이에요. 정말 어려운 경기들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레알 마드리드는 모든 경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얘기해서 뭐 우승을 노리는 팀이 아니라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잖아. 레알 마드리드가 무슨 선택과 집중이야. 집중이죠. 근데 이제 집중을 할 때 기존 멤버를 총동원하는 경기가 있고, 그러지 않고서 뭐 B팀에서 올린 선수들을 좀 이용하는 경기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선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제가 뭐 레알 마드리드에게 숨 쉬지 말고 뛰어라 막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숨은 쉬어야죠. 사람인데. 네. 숨 쉴 틈은 있어야죠. 그렇긴 한데 레알 마드리드의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요 얘기를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레알 마드리드 얘기하면서 너무나 핏대를 세우면서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흥분한 이유는 뭐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또영재 TV에서는 주간꾸레가 나갈 정도로 제가 바르셀로나 팬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거든요. 레알 마드리드가 최고고 바르셀로나가 최고고 누가 그 중에 최고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약간 삐끗거려서 그 효과를 우승한다 이런 거보다는 계속 둘 다 미친 듯이 뛰다가 마지막 순간에 누가 우승하느냐 이런 게 만들어지길 저는 항상 원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만 라리가는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까지 요 팀들을 제외하면 다른 팀들은 주축 선수들을 프리미어리그에 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라리가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라리가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엘 클래시코는 세계 최고의 경기를 계속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 얘기는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는 강해야 됩니다.